자, 다음으로 어노테이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노테이션이라는 것은 일종의 메타데이터라고 지금 제가 적어놨는데,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에 대한 부가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 실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이제 컴파일러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코드를 명확하게 하거나 내부적으로 미리 수행해야 할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러한 어노테이션은 여러분들이 이클립스가 자동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가끔씩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뭐 어노테이션 표시, 그러니까 골뱅이 표시, 오버라이드. 이건 오버라이드 된 메소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요. 그러한 어노테이션은 그냥 이름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내용부의 요소 이름 n 값, 뭐 key and value 뭐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형태의 어노테이션도 종종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소 이름과 값이 없는 형태의 어노테이션도 있고, 요소가 하나일 때는 값만 적을 수도 있고요. 이런 요소가 하나일 때는 값만 딱 적어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8버전부터는 동일한 어노테이션을 또 여러 번 적을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노테이션은 일반 어노테이션과 메타 어노테이션 두 개가 있는데요. 일반 어노테이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어노테이션, 여기에 지금 보이다시피 뭐 디플리케이티드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오버라이드 되었습니다, 뭐 여기에 서프레스 워닝 같은 거, 펑셔널 인터페이스 같은 거, 뭐 이러한 것들이 일반 어노테이션들이고요. 뭐 오버라이드 된 거는 뭐 자주 보셨죠. 디플리케이티드 됐다라는 것도 이것도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는 반면에, 메타 어노테이션은 우리가 어노테이션을 생성할 때 특정한 속성이나 값을 미리 지정해서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리텐션, 뭐 다큐멘티드, 이네리티드, 그 다음에 리피터블, 몇 번 반복인지 뭐 이러한 것들을 지정하는 메타 어노테이션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들 읽어보시고요. 이러한 어노테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새로운 어노테이션을 만들어서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선언할 때 인터페이스 선언하는 거하고 유사하게 선언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각 요소는 메소드 형태로 선언하고, 각 요소의 기본값을 디폴트 예약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금 형태가 다르다는 느낌이 드실 텐데요. 일단 메타 어노테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여러분들이 어노테이션을 선언하면서 만들 수 있는데요. 얘도 일반 어노테이션부터 해서 직접 어노테이션 선언하는 것까지 예제를 만들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반 어노테이션 사용하는 부분에서 예제를 한번 보죠. 어노테이션 테스트라고 하나를 만들 거고요. 어노테이션 테스트에서 일반적으로 뭐 슈퍼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슈퍼 클래스에 public void AAA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public void BBB라는 메소드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서브 클래스를 하나 만드시는데, 얘가 슈퍼 클래스를 상속받았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일종의 어떤 명시적으로 하위에서 AAA 메소드를 이렇게 그냥 재정의해도 오버라이드 된 줄 알겠죠. 근데 여기에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그 속성을 오버라이드 되었다 라는 식으로 표현해서 이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메소드는 재정의할 때 public void bbb 라는 메소드는 하위 클래스에서 재정의할 때 duplicated 되었다 라는 식으로 재정의해서 사용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용부를 작성해서 서브 클래스의 객체 서브라는 놈을 하나 만들었을 때, 자, 서브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serve.aaa 라는 메소드 사용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serve.bbb 라는 것을 사용했을 때는 얘는 줄이 쫙 가면서 어떻게 표현됩니까? 그렇죠. duplicate 되었다 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이러한 식의 일반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여러분들 클래스의 부가적인 정보를 표현해 줄 수 있더라 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어노테이션들이고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어노테이션을 사용을 뭐 굳이 여러분들이 매번 하실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컴파일을 시키다 보면
워닝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보기가 좀 안 좋은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디플리케이트 되었다 하더라도 그걸 내가 사용했을 때 그 코드상에서 아무런 표시도 하지 말아줘 라고 하는 suppress 뭐 annotation을 사용해서 그 보시면 여기 suppress warning 해서 duplicate annotation 지정된 메소드를 사용할 때 그 디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해당 경고를 표시되지 않도록 나타내 주세요 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좀 더 코드를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한 정보를 표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어노테이션도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어노테이션 클래스를 생성해서 사용을 하고 싶다라면 어떻게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냐면 직접 그 어노테이션을 생성을 해보는 거죠. 자, 이메일 클래스 ANNOTATIO annotation test 02번. 자, 2번을 만들고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어노테이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인터페이스라고 선언해서 interface 어노테이션도 인터페이스의 일종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형태로 선언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my annotation 이라고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뭐 간단하게 나의 어노테이션은 부가적인 정보만 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string author author는 누구냐 라고 해서 선언을 해줄 수 있고요. 두 번째 버전 인티저 버전 이라는 것도 표시해서 알려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네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어노테이션을 만들고 이 어노테이션을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영역에다가 표시를 해주면 이거는 지금 클래스 어노테이션으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속성값을 하나 더 줘야 되겠네요. 타겟은 얘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element type.type element type.type이라고 선언을 하시게 되면 얘는 클래스에 붙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노테이션입니다. 자, 그래서 뭐 어노테이션 사용할 때 my annotation은 author는 김승현, 그 다음에 버전은 버전도 문자열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표시하면 좀 그렇잖아요. 얘는 더블로 표시를 해서 1.2라고 줄까요? 더블 해서 1.2 AUT 이건 글자 틀려서 그런 거고요. 자, 해서 이러한 식으로 어노테이션을 여러분들이 표시해서 자신만의 어노테이션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겠죠. 타겟을 메소드로 해서 엘리먼트 타입을 하나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메소드에서 사용할 어노테이션을 선언하면 interface 인터페이스 my method annotation 해서 선언해두고 얘는 뭐를 줄까요? 메소드 네임 줄까요? 뭐 다음과 같이 어노테이션 하나 선언해놓고 메소드 이름에는 my method annotation 해서 name은 main이라는 이름의 메소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노테이션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네요. 뭐 우리 교재에 보면 이렇게 어노테이션 사용한 거를 리플렉션에 의해 갖고 다시 뽑아서 출력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굳이 뭐 그것까지는 리플렉션까지는 지금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어노테이션이 자바에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프로그램을 부가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라는 이제 그러한 취지의 어노테이션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어노테이션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더라 라는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노테이션이든 람다식이든 자바 그 8버전에서는 조금 더 세련되었는데요. 람다식은 1.8 버전부터 나왔고요. 어노테이션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노테이션에 뭐 중첩적으로 같은 값 쓰는 거는 8버전부터 다시 이제 추가된 기능이고요. 해서 이 람다식과 어노테이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파트 2에서는 클래스에 대한 다양한 여러 가지들을 학습을 해봤는데요. 이 파트 2에서 학습하신 내용까지가 실제 자바, 그러니까 1.8까지의 내용, 대부분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나머지 이제 파트 3에서 학습하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자바를 어느 정도 알고 얘를 활용 단계에서 값을 뭐 파일에다가도 넣어보고 네트워크로도 보내보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도 시켜보고 UI상으로도 표현해보는 이러한 형태가 담겨 있는 것이 마지막 파트인 파트 3에서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해도가 깊은 것도 있고 얕은 것도 있으시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쫙 훑어본다라는 개념으로 파트 1과 파트 2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